준보야, 준보 사라져버렸다. 준보, 니 이렇게 바로 꺼버렸지 너. 준보야, 준보.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여러분 좀 이해 다 되셨어요? 응? 야, 너희들 이야기 좀 해봐봐 이제. 준보, 뭐가 죄송해. 니가 한번 얼굴도 보고 목소리 들어보려겠는데 이거 확 꺼버렸다. 준보는 거기가 그 고시원이가. 자, 여러분 그 지금까지 우리 했던 것 중에 궁금한 건 없었어요? 여러분 채팅창에 남겨도 되고 저 음소거 해제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한번 말해봐 봐라. 어, 없습니다. 없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 어이구야, 너희들 잘하는구나. 우리 민지는? 없어요. 없어. 알겠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들어가자. 너희들 뭐 들을 수가 없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공소대기 방식인데요. 자, 이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공사일 특정, 공사일 특정 O가 X가 있죠. 이것들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특정인 사안, 불특정인 사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뭐 채팅은 제가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놓으면 바로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자, 이 공사일 특정과 이 특정 O, X 자 이런 것을 이제 그 물어본단 말이죠. 여러분 경찰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 부분은 나중에 2단계 강의에서 한번 읽어보는 것은 제가 이제 이 B급 경찰직에서도 B급 중에 비중이 낮은 정도의 어떤 지금까지 우리 출제를 쭉 모아보면 그 정도의 어떤 그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가면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이제 좀 공부가 된 친구들한테 권해요. 그리고 이제 국가직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일단은 여러분 자, 이 부분은 가볍게 한번 보시려면 보시되 지금은 일단 보지 않고요. 나중에 2단계 가서 그때 한번 쭉 보셔도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소대기 했을 때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런 공소대기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요.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자, 먼저 소송 계속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범위 한정이라는 게 있고요. 공소시효 정지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송 계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자, A라는 범죄를 말이죠. 여러분 A라는 범죄를 A라는 법원에 만약에 기소를 했다. 그러면 A라는 범죄와 이 A라는 법원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라는 법원의 심판 대상에 속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소송 계속이라는 겁니다. 소송 계속. 자, 이 소송 계속의 적극적인 효과로서 이 A라는 법원은 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돼요. 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요. 자, 소극적 효과로서 이중 기소가 금지가 되는 거예요. 이미 A라는 사건은 A라는 법원 거니까요. 이중으로 기소하면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것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일 사건을 만약에 동일 법원에 이중 기소했다. 그러면 자,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합니다. 우리 공소야 판결 사유 뭐 제법, 다, 중, 고처가 있죠. 다시 또 기소를 했을 때 그때 공소유학 판결로 종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 사건을 수개의 서로 다른 법원에 이중기소하면 어떻게 되냐? 동일 사건을 수개의 다른 법원에 이런 경우에는 서로 재판하겠다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결국 경합에서 이긴 법원이 재판하게 됩니다. 경합에서 밀린 법원은요. 그 사건을 다툴 수는 없어요. 그 사건과 결별해야 돼요. 예,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합니다. 소송 조건 불구비거든요. 공소유학 결정 사유에 뭐가 있어요? 치사 경범할 때 경. 자, 이게 관할의 경합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동동판, 동다결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어떤 하나의 범죄가 있을 때 어떤 하나의 법원에 기소를 했다. 그 사건과 법원이 관계를 맺게 되는구나. 법원은 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이중기소하면 안 되겠구나.
이중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일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수개의 다른 법원에 심판하게 된 법원이 정해지면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 그럼 경합에서 누가 이길 거냐?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오늘 다시 클래스룸의 예습 강의, 자, 내일 정도에 올려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 강의할 내용 예습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요. 클래스룸에 자 올려놓고 할 테니까, 밴드에 올려놓고 할 테니까 가능하다면 예습 강의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수업에 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심판범위 한정입니다. 여러분 심판범위 한정 두 번째 효과요. 심판범위 한정. 자, 검사가 공소장에 적어놓은 갑이 인적인 심판범위고요. 공소장에 적어놓은 세모라는 범죄 사실이 물적인 그런 심판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갑, 범죄는 세모를 심판해야 되는 것 맞죠? 근데 이런 심판 범위를 자,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심판 범위에 이르는 과정이 자, 먼저 불고불리라는 게 있죠. 고한 것만 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하지 않은 것은요. 고하지 않은 것은요. 심리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고하지 않은 것은 심리를 못한다. 이게 불고불리입니다. 이게 고하는 서류가 공소장이죠. 그래서 이제 고한 내용 보세요. 자, 고하는 서류가 공소장인데 이 공장에 갑을 구했죠. 갑을 구했죠. 자, 을은 고하지 않았죠. 공범이 있는데 을은 고하지 않았죠. 그리고 을을 심판하면 안 돼요. 고한 것만 심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범죄는 세모를 구했죠. 예, 세모만 심리해야 돼요. 동그라미, 이 범죄는 원래 동그라미죄라고 했죠. 예, 동그라미는 고하지 않았으니까 심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세모 동그라미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이놈이 5번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는데 검사가 밝혀낸 것은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3개로 기소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2개까지 이 나머지 2개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불고불리에 따른다면 검사가 고한 것만 심리해야 되니까 고하는 서류가 공소장이고 이 공장에 갑을 구했으니까 갑을 재판하고 세모를 구했으니까 세모를 심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수송법에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라고 해가지고요.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라고 해가지고 인적인 효력 범위와 범죄, 물적인 효력 범위가 있는데요. 248조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248조 1항에는 검사가 피고인을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대요. 검사가 피고인을 지정한 사람은 지금 갑이죠. 이 갑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즉 공범에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 248조 2항에는 범죄, 하나의 범죄요. 하나의 범죄요. 이렇게 하나의 범죄요. 이렇게 하나의 범죄 일부를 기소하면 그 전부의 공소적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전부의 공소적 효력이 미친다. 전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하나의 범죄 일부를 기소했을 때 공소적 효력은 전부에 다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48조 2항에는. 그러면 자, 이 1번과 2번을 가지고서 1번과 2번을 가지고서 결국은 자 1번과 2번을 가지고서 심판 범위를 잡아볼 겁니다. 심판 범위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적인 심판 범위는 자 불고불리에 따라도 갑이죠. 공소득의 효력 범위도 갑이죠. 따라서 자 인적인 심판 범위는 갑이라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적인 심판 범위를 보면 고한 것 불고불리에 따른다면 세모죠. 그런데 공소적인 효력 범위에 간다면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르죠. 이게 물적인 심판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불고불리에 따른다면 여기 불고불리에 따른다면 세모가 되는데요. 공소적인 효력 범위에 따른다면 동그라미가 된다는 거죠. 왜? 세모로 기소해도 그 전체의 공소력이 미치니까. 그러면 과연 범죄는 무엇을 심판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사가 이 범죄가 이 동그라미라는 걸 알았으면 동그라미로 기소했겠죠. 5번에 걸친 상습 도박을 알았으면 5번에 걸친 상습 도박으로 기소를 했을 거예요. 근데 3개밖에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3개로 기소하면 현실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3개죠, 3개. 근데 나머지 2개는 공소제기의 효력에 미쳐 있고 잠재해 있는 심판 범위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잠재적인. 만약에 심리를 하다가 나머지 2개가 드러나면 그때는 이게 수면 위로 떠올랐으니까 이제는 공소장을 바꿔서 현실적인 심판 대상으로 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다시 심판 범위는 갑과 세모로 한정된다. 이 결론이죠. 자, 그 다음에 공소득의 효과의 마지막 공소시효 진행 정리됩니다. 자, 갑을 기소했죠, 지금. 갑을이 공범인데 갑을 기소했죠. 자, 갑의 시효가 전개됩니다. 자, 을은 기소 안 했잖아요.
그런데 기소되지 않은 공범을도 공소시효는 같이 정지가 돼요. 왜? 공범끼리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갑은 자수를 했고요. 기소를 했고요. 그래 시효가 멈춰요. 근데 을은 도망 다녀요. 봐준다 하더라도 갑을 더 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은 도망치고 없고 기소가 안 됐으니까 계속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처분을 못한다. 이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공범 1인을 기소했을 때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도 공소시효 진행은 같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 이제 공소리의 효과를 이제 다 봤는데요. 일부 기소 잠깐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부 기소. 일부 기소는 뭐냐? 자, 하나의 범죄가 있을 때요. 전부 다 혐의가 있고 수동 조건이 다 구비된 거예요. 하나의 범죄 전부의 혐의가 있고 수동 조건이 다 구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만 떼내 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가? 이게 일부 기소예요. 학설은 계례가 대립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일부 기소를 허용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판례는 소추재량권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검사는 여러분, 우리나라 검사는 전부를 불기소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어요. 기소유예 말이죠. 전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부를 불기소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검사라고 한다면 일부만 불기소하고 일부만 기소하는 거 이게 왜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리고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강조해서 일부 기소를 인정하는 게 판례죠. 그 대표적으로 판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직무유기하고 범인도피. 이렇게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할게요. 자, 직무유기 그리고 범인도피. 자, 이게 상상력 경합입니다. 우리 상상력 경합은 과형상 일제죠. 한 개의 범죄죠. 그 당시 자, 이 두 개가 상상적으로 경합하는데요. 직무유기만 떼내서 기소했던 사안입니다. 이거 허용했던 사안이거든요. 또 직무유기와 허위공삭성 동행사죄가 상상적으로 경합하는 사안이 있어요. 과형상 일제죠. 하나의 범죄죠. 그중에서 직무유기만 떼내가지고 기소했던 적이 있다니까요. 이 기소를 적법 유효한 공소기로 봤습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일부 기소를 판례는 허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병역비리 원사 이야기고요. 이건 파출소 부수장, 자, 불법 체류자 그 사안이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소 효과 이제 다 정리되셨죠? 자, 기소를 했을 때 효과 먼저 소송 개소. 그래서 기소받은 법원은 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고 이중으로 기소하면 안 돼. 했다면 동동판, 동다결 이렇게 처리할 거야. 그리고 기소를 했을 때 갑을 기소했으면 갑이 인적인 심판 범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세무로 기소하면 이 세무가 현실적인 심판 범위가 돼. 만약에 이 범죄가 만약에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그 동그라미까지는 공소적인 효력이 미쳐 있는 잠재적인 심판 범위가 되는 거야. 그리고 기소를 하게 되면은 공소시효 진행이 멈춰. 기소된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범들도 전부 다 시효가 정지가 돼. 여기까지가 공소시효의 효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 중요하죠, 그죠?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가 이렇게 보세요. 어떤 범죄가 종료했을 때, 자, 그 범죄를 기소할 때까지 주는 시간이 바로 뭐라고요? 기소할 때까지 주는 시간이 자, 이렇게 어떤 범죄가 종료했을 때 이 범죄 기소할 때까지 주는 시간. 자, 이것이 공소시효라고 했죠. 공소시효. 자, 이 갑이 어리게 범한 범죄가 중범죄면 시효 기간을 25년 길게 주고요. 갑이 어리게 범한 범죄가 경한 범죄면 1년 짧게 줍니다. 자, 이렇게요. 공소를 제기하면 시효는 정지가 돼요. 그리고 정지된 뒤에 자, 이 범죄는 25년 내에 확정 판결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25년 내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25년을 끌게 되면은 공소시효는 끝난 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의제합니다. 그 의제 공소시효 기간이 25년이 되는 거예요. 자, 공소시효 기간은 이렇게 자, 7가지가 있습니다. 1년도 있고 3년, 5년, 7년, 10년, 15년, 25년이 있는데요. 의제 공소시효 기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5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수사관이 됐다. 어떤 범죄가 종료했다. 그러면 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줍니다. 1년부터 25년까지. 자,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5년. 범죄가 중하면 25년 주고 경하면 1년 줍니다. 그 사이에 수사를 끝내게끔 하는 거죠. 이 시간 지나버리면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돼요. 왜? 소송 조건 불구비. 왜? 시효 끝난 사건은 기소하면 안 되거든요. 공소권 없으면 불기소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시간 부담을 안고 수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를 했다. 그러면 시효는 정지가 돼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바톤이 법원한테로 넘어가는 겁니다. 법원이 이 사건 경하든 주하든 상관없이 25년 내에 확정 판결을 내놓아야 돼요. 25년 내에 확정 판결을 내놓지 못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의제가 돼요. 예, 의제 공소시효라고 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이 공소시효 기간은 여러분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범죄가 중범죄면 형벌이 높게 설정되겠죠. 범죄가 경하면 형벌이 낮게 설정되겠죠. 자, 형벌에 따라서 시효 기간이 정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형벌의 종류, 형법에서 여러분 공부하셨죠? 이렇게 9가지 종류. 만약에 어떤 범죄의 형벌에 여러분 형벌에 사형이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시효는 25년이에요. 사형은 없고 무기가 들어가 있더라. 15년입니다. 사형과 무기는 없고요. 유기징역, 유기근고가 있다. 근데 유기징역, 유기근고는 1월부터 30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너무 섹터가 너무 넓으니까요. 이걸 세 등분으로 딱 나눕니다. 세 등분으로 나눠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요 마지막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이렇게 딱 나눕니다. 이렇게 세 개의 섹터로 나눠가지고요. 자, 만약에 징역금고 가장 길게 콩밥 먹는 징역금고가 10년 이상 30년 이하 이 사이라면 시효는요 10년이 되는 거고요. 10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유기징역 유기금고가 가장 중한 형벌인데 장기가 5년부터 장기가 10년 미만이면 시효는 7년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장기가 5년 미만의 징역금고라면 시효는 5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징역금고도 없습니다. 자격 정지가 가장 중한 형벌이다. 자격 상실이 가장 중한 형벌이 되는 것은 없어요. 자격 정지가 가장 중한 형벌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범죄가 형법전에 자격 정지가 가장 중하다. 근데 자격 정지는 1년부터 15년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너무 넓죠, 폭이. 그래서 이제 세 등분 나눕니다. 1년부터 5년 그리고 또 뭐 자 5년 이상 10년 미만요. 그리고 또 뭐 예. 자, 10년 이상, 15년 이하 이렇게요. 만약에 자격정지 기간이 장기가 10년부터 15년 사이다. 시효는 5년요. 5년요. 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다. 3년요. 그다음 자, 5년 미만의 자격정지다. 1년요. 이렇게요. 만약에 벌금이 가장 중한 형벌이다. 벌금이 가장 중한 형벌이다. 벌금 그러면 뭐 5년요. 그리고 구류가료 몰수가 가장 중한 형벌이다. 1년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시효 기간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공소시효를 여러분 아예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 배제 언제요? 13세 미만 장애가 있을 때. 이 13세 미만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요. 성범죄. 13세 미만의 소년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아예 시효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살해한 범죄요. 종범은 제외됩니다. 포함이라 하면 안 돼요. 종범 제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자,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에서 영아살해는 사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범죄는 시효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에서 사형이 형벌로 들어가 있는 범죄는 시효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법 시행이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도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 법적인 판단의 기초인 범죄 사실화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상상력 경합 있죠. 상상력 경합이 이제 형법에서는 수개의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수개의 범죄예요. 그래서 갑이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A죄와 B죄를 분했을 때 이거는 수개의 범죄니까 각각 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죄의 시효가 B죄의 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A죄까지 당연히 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각각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공무원에게 청탁을 넣겠다고요.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변호사는 변호사 위반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또 사기죄를 범한 겁니다. 이때 이 변호사법 위반죄와 사기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법원이 보니까 변호사법 위반죄의 시효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기죄까지 당연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왜? 별개의 범죄니까 각각 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공소시효 결정 기준인데요. 이 가장 중한 법정형을 가지고 합니다. 가장 중한 법정형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형법의 경우에는 가중감경 전의 법정형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형법의 경우에는 뭐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감경을 하기 전에 법정형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예, 특별법의 경우에는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형을 가지고서 시효기한을 정합니다. 형법의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가 있잖아요. 그럼 이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형을 가지고 시효기한을 정할 거냐? 아니에요. 형법은 법에 정해지는 형벌, 그것을 가지고 됩니다. 즉 법정형을 가지고 해야 돼요.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처단형을 가지고 시효기한을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법에서 가중감경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형을 가지고 시효기한을 정합니다. 이런 것들요. 자, 법률 개정, 법률이 개정된데 이때는요. 형법 1조 2항이죠. 이 재판시법, 즉 가벼운 법정형을 가지고서 시효기간을 다시 정하는 겁니다. 자, 포괄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범행을 통째가지고 하나의 범죄를 하는 거죠. 이게 전체 하나의 범죄예요. 그래서 포괄일제의 경우에는 최종 범행이 종료된 시점, 최종 범죄가 종료된 시점, 이때부터 이 전체 범죄는 끝난 거니까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시효를 기산한다면 틀립니다. 자, 이런 내용들 공소시효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요 공소시효 여러분 만약에 자, 여기 이제 갑이 어리게 범한 범죄요. 갑이 어리게 범한 범죄요. 처음에 세모죄로 기소했습니다. 세모죄로. 근데 심리해 보니까 이게 동그라미죄인 거예요. 그리고 공장을 동그라미로 바꿨습니다. 자, 만약 이 두 개의 법정형이 서로 달라요. 여기 법정형하고 서로 달라요. 그러면 변경된 법정형을 가지고 시효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됐는지 여부는 변경시가 아니고요. 공장의 변경시가 아니고요. 최초 공소를 제기한 시점까지 이 공소시효가 완성된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거죠. 만약에 완성이 되었다면 법원은 실체판 못합니다. 뭐 면소 판결로 종결하게 되죠. 그래서 뭐 중국집에 짜장면이 있다면 우리 성법에는 덴제면이 있다.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공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법정형을 가지고 시효기한을 정한다. 이것이 완성되는 여부는 최초 공소 제기시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기시까지 완성의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만약에 완성이 되었다면 우리 공소시효 완성되면은 연속 판결로 종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속 판결 사유 읊어보세요. 사시, 폐지, 확정, 사시, 시, 공소시효 완성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범이 있을 때 여러분 여기 공범이 있을 때 뭐 공범이 만약에 그 범행을 각각 1월, 2월, 3월 이렇게 나눠서 했다면 언제 이 공범의 시효가 진행하느냐? 전부 다 같이 진행합니다. 최종 행위가 종료했을 때 전 공범에 대한 시효를 최종 행위가 종료했을 때 전 공범에 대한 시효를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같이 진행한다나. 왜? 그렇게 해야만 공범끼리 불합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병이 범행을 종료했을 때 갑과을의 범죄도 그때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공소시효 정지가 있는데요. 이 정지 중단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시효제도는 정지와 중단 두 가지가 있어요. 형법에는 정지와 중단이 다 있죠. 형의 시효에. 근데 우리 공소시효는 정지밖에 없어요.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 진행이 멈췄다가 그 사유가 소멸하면 남아있는 시효가 계속 진행하는 것을 정지라고 해요. 자, 정지밖에 없다는 것.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중단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에 중단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진행 틀리는 겁니다. 남아있는 시효가 계속 진행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정지가 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자, 공소를 제기하면 정지가 됩니다. 이때 공소기는 적법 유효한 공소기일 필요가 없어요. 부적법 무효인 경우에도 시효는 멈춰요. 그리고 범인의 국외 도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가 돼요. 이때 여러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되고요. 외국 수감 기간.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지만 이게 누가 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런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이때는 국외 그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서 국외에 도피했다고 볼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시효가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 있는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는 그런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사정이 뭐냐? 외국에서 깜빵 생활을 했다는 거. 외국에서 범죄를 범하고 외국 수감 생활을 했다는 거.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국에 도피했다 보기는 어렵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 있지만 외국에서 깜빵생활을 했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이 범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국에 도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으로 나갔을 때는 여러분 처벌될 거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나가야 돼요. 인지도 못하고 나갔다면 그때는 이건 형사처벌을 면한 목적이 아니고 시효는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거는 우리 2단계에서 우리 판례 양을 넓힐 때 할 건데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나간 거예요. 생업 종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나간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일본에서 생업에 종사했어요. 이거는 근데 일본으로 나갈 때 밀항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밀항단속법 위반인 거예요. 이 밀항단속 위반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에서 범죄를 범하고 여러분 외국에 그대로 체류를 하고 있는 것도 외국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범죄를 범하고 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봐요. 따라서 시효는 정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형법 이야기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시효는 멈추고요. 또 재정신청 중에서 공소 제기하라는 결정이 떨어졌을 때 계속 시효가 멈춥니다. 왜? 공소를 제기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으니까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는 시효가 정지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 여러분 소년은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공소득에서 콩밥을 먹이는 길과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소년 보호 사건,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보내가지고요. 소년부에서 소년 보호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소년 보호 사건 심리 개시 결정을 하면 보호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소시효 진행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는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못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성년에 달할 때까지 시효 진행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성년에 달한 그때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그 정지 사유도 우리가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소의 정지력이 미치는 범위인데 공범 중 1인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시효가 정지돼요.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은 어떻게 되느냐? 같이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범 1인을 기소했을 때 기소가 되지 않은 다른 공범도 공범끼리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같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 공범은요. 대항범은 들어가지 않아요. 대항범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같은 것을 대항범이라고 해요. 뇌물을 주는 놈이 있고 뇌물을 받는 놈이 있고 주는 놈과 받는 놈이 있어야만 주는 놈은 공여죄, 받는 놈은 수수죄가 되겠죠. 이런 서로 마주보고 하는 반드시 두 놈 이상 있어야 되는 이런 범죄를 필요적 공범 또는 이건 대항범이라 하거든요. 이 대항범은 여기서 말하는 공범이 아니에요. 뇌물 공여자를 기소했다 해서 뇌물 수수한 자의 시효가 정지되는 건 아니에요. 됐죠? 하나의 범죄를 놓고 말이죠. 하나의 범죄, 하나의 구성 요건을 놓고 여기에 다수가 참가하는 이런 형태가 여기서 말하는 공범이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 확정 판결,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만약에 이제 공범 1인을 기소했다고 했는데요. 범죄를 범했다는 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 무죄가 확정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공범이라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범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떨어졌다면 이거는 뭔데 진범이 안자를 기소한 거죠. 진짜 범죄자에 대한 시효는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 공범끼리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공범 1인을 기소했을 때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가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는 공범 1인을 기소했다 생각했는데 법원이 보니까 범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때리고 확정이 됐다면 진범이 안자를 기소했기 때문에 진범에 대한 시효는 계속 진행하는 것이죠. 진범 시효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두 개는 지금 뺐죠. 이 두 개는 2단계에 가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요. 일단 안에 있는 이 3개 정도 이런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는 거죠. 수사 중에 말이죠. 수사 중에. 만약에 기소가 됐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기소했어. 법원은요. 소송 조건 불구비, 형재판, 연소 판결로 종결하게 되죠. 그 다음 공소시효 재진행. 자, 공소시효.
정지가 되었다가 다시 진행. 언제? 예,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이 되면 그때 남아있는 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공소를 제기하면 시효는 멈춘다고 했죠. 멈춘 게 다시 진행하는 것. 언제?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남아있는 시효가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근데 면소나 무죄, 유죄가 확정되면 아예 시효는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기판력 때문에 다시는 기소 못한다고 했죠. 됐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는 좀 마쳤고요. 자, 문제를 좀 풀어볼 거라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 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요. 내일 좀 주무셔야 또 일주일이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 오늘은 이렇게 한두 문제만 간단하게 좀 보고요. 이제 좀 끝을 내는 방향으로 할게요. 불규소 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51조 고리에서 소차지 않은 것. 공소권 없음이 아니죠. 뭐 기소유예. 피의 사실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조각 사유가 있는 거네요. 뭐 재간대. 이게 답이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피의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하여 당장 기소하기 어렵다. 뭐 이제 행방이 묘연하다. 뭐 기소 중지죠. 범죄 행위 시에 처벌된 행위가 범죄의 법령 개폐로 형이 배제됐다. 뭔데 이거는? 공소권 없음이죠. 소송 조건이 불구비니까 공소권 없음. 틀린 거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려요. 다음에 여러분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서 제가 강의를 한다면 이렇게 문제를 딱 주고요. 자, 빠르게 풀고 채팅창에 답 남겨.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채팅창에 답도 남겨보고요. 그럼 또 설명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쭉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런 어떤 형태가 우리 강의실에는 강사가 나오고 칠판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이 보는 것과 그대로 책 그 자체, 이 자체가 나오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추안이 뭔가요? 라고 했는데 추안은 이번에 할 거야. 자, 이번 주에 추안에 대한 설명할 거야. 추안은 추가를 해가지고 뭔가 완성시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 추안. 뭔가 부족한 게 있어. 이렇게 소송행위가 되어야만 온전한 소송행위인데 만약에 이렇게 소송행위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빠져있지. 이만큼을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지. 이 추가하면 이게 1이 안으로 들어오면 완전한 동그라미가 되지. 수송행위가 완전한 동그라미여야 완성이 되는 건데 이만큼이 빠져있는 수송행위를 했다고 이만큼. 근데 이걸 추가한다고. 그럼 이게 완성이 되겠지. 이게 추가해서 완성시키겠다. 뭐 추안. 일단 이렇게 일단 생각해도 돼요. 이해됐을까 정민아? 자, 이 오케이. 고소고발 사건 처리와 처분 통지. 이런 부분은 검사는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되기 제기하지 않은 처분 공소시효 타관송치 7일 서면 통지한다. 옳은지. 자, 이번에 검사는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고발에 친구 있을 때 7일 고소고발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즉 불기소 처분의 경우에 맞죠. 검사는 불기소 처분 타관송치 처분을 한 때 피해자. 아 틀리네. 누구? 피의자. 그렇지. 이게 다. 4번은요. 검사,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 피해자에게 정보권을 제공했다 했죠. 이 옳은 질문이네. 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위치. 그러니까 마치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 이 부분을. 이거 말고는 다 맞아요. 틀린 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걸 놓쳐버리면 이거 딱 이거 문제 못 푼다니까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점검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제를 푸셔야 된다. 됐죠? 그다음 재정 신청에 대한 문제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면 재정 신청. 자, 여기 보세요. 검사가 공소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항을 거치지 않고 검찰항을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좋아요. 이거 만료일까지 하면 틀리는데 만료일 전날까지 되게 좋고요. 그다음 항고전취주의 이거 옳은 거죠. 그러니까 항고전취가 적용되는 경우에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청장은 재정신청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송부한다라고 했는데요. 틀리죠.
틀리죠? 이 10일이 아니죠. 뭐 7일이죠. 7일. 그쵸? 틀려. 그다음 재정 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공동 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유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대리인 가능하죠. 그다음 구형소법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구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주 흥분을 금치 못했던 구형소법은 재정 결정을 20일이라 했어요. 20일. 이거 군시적 규정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출제하면 안 돼. 이 구자가 빠져야 돼요. 이 구자가 이렇게 빠지면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거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요. 이전 용서법이 어땠는지까지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일단은 이 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지문은 뭐 옳은 지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해자가 재정신청 절차에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승리의 비용 나왔네요. 비용 나오면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비용 나오면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또 하나 적시항고 가능하다. 이 두 개 기억하면 돼요. 재정신청에서 비용 나왔네? 할 수 있네? 오케이. 적시항고. 이거는 적시항고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보죠. 근데 적시항고 안 된다? 불복할 수 없다 하면 틀려요. 적시항고 가능하다. 꼭 이런 게 이제 나온다면요. 지금 이런 말이 없고 비용 나왔으니까 여기 할 수 있다. 이제 옳은 거죠. 이렇게. 자, 여기 재정신청. 내사종결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는 없는 거다. 내사종결 처분 할 수 없다. 맞죠? 불기소처만 되는 거잖아요. 고소자와 고발자 대상 범죄는 동일하다. 에이, 아니죠. 이게 답이래요. 고발인의 경우에는 고발한 사람을 고발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형법 1, 2, 3조부터 1, 2, 6조까지죠.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 그렇죠. 비공개죠.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발견설 증거물 유람 능사를 할 수 없다. 옳은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쭉 넘어가서 이제 공소시효에 관한 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공소시효. 그 시효는 공소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어떻게 해요? 공소 제기로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빨리 푼 사람. 몇 번? 2번입니다. 2번. 예. 채팅창에 보세요. 2번도 올라왔고요. 예, 공소기각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된 뒤로부터 2번 맞춰보자. 이렇게. 이거 하나 해볼까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범죄 후의 법률 개정으로 법정에 가벼워진 경우에는 국법의 법정형이 아니죠. 신법의 법정형이. 그쵸? 그 다음 이번에 특별법이요. 특별법에 의해서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 틀리죠. 특별법의 경우에는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형이죠. 그 다음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병과하는 범죄의 경우에 공소기간은 중한형, 그쵸? 중한형, 가장 중한형을 가지고 간다. 이게 답이네요. 중한형을 가지고 간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공소시효는 범죄 실행형이 착수한 때로부터 아니죠. 내가 의도했던 범죄가 완료된 시점이죠. 완료된 시점이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자, 마지막 한 문제요. 공소제기의 효력. 공범 1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공범 1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효력도 다른 공범에 미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공범 1에 대한 공소시효 효력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 미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 미치죠. 그렇죠? 왜? 공범끼리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공소득에 의해서 공소시효는 진행이 정지되고요. 정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되도록 진행한다. 예, 이거는 옳죠. 앞번에 이 지문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만들었다. 그죠? 그 다음 3번에 포괄일제나 과형사 일제 일부에 대한 공소에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그렇죠. 일제는 일부를 기소하면 그 전부에. 다음 공소가 제기된 범죄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몇 년요? 25년. 이거 옳은 거죠. 그죠? 이렇게. 자, 오늘 이제 더 하면 여러분 좀 그렇고요. 오늘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그 좀 정리는 되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좀 더 알차게 준비해 가지고요. 또 여러분하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단 일요일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만날 건데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상이 이렇게 나는 이런 경우는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도리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일정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 앞주에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